책은 제목이 건국전쟁과 6.25 전쟁하고 1948년부터 50년, 약 22개월에 걸쳐서 연대를 잠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8년 재헌법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첫째로는 지금보다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기에 중국 대륙의 뭐 토지 경금이든 그 사회주의 볼셰비키 혁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토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가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가 되었고 오늘날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업의 시장 경제 이런 것은 60년대, 70년대 삼공학 시대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이할 것은 그 선거법,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 이런 네 가지. 북한은 완전히 흑백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 참정권, 이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60년대보다 50년, 60년대에 이 유럽에는 여성 참정권이 채택이 됐는데 48년에 여성들 평등한 참정권을 이뤘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월 15일 건국기념일이 기념을 했고 또 7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7월 8월 달에 정부 요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방 또 이 건국은 누구 덕이다? 하나님의 덕이라는 그런 인식이 공유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의 서쪽에 이북에 있었던 그 이윤영 목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시합니다고 시작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독립기념관 관장이 지금 해임됐지 않습니까? 김영석 씨가 목사하고 교수인데 해임됐는데 그 해임 중 하나가 역사 인식. 해방은 조선 독립군이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왜 연합군이 했느냐, 남이 해주느냐 이런 것도 해촉의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가 해주죠. 해방은 하나님이 해주고 미군 연합군이 해주죠. 그런데 독립군이 완장창창 30년 싸웠다. 이것이 중고등 교과서에 많이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일본군하고 광복군하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전투가 해가지고 전투 지역이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가득 쳐 있어요. 무슨 전투. 그래서 그런 역사인식에서 김영석 관장이 해직을 당했는데 뭐 별의별 걸 다 떨었어요. 통장을 털고 누굴 무리하게 또 들어오게 해가 무슨 했다니 커피 값이다 카드 대여비 어떻다 해서 배를 추잡스러운 걸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공정이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천당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지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나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상의 나라를 만들고 나서 천국으로 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천국 갔는데 하나님 물을 겁니다. 너 대한민국 망할 때 너 어디에 있어서 무엇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먼저 헌금 내고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은 주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봉사해가지고 나는 천국 갈 티켓팅 빨리 얻으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하나님 너 잘났다겠습니까? 너 지옥 떨어질 겁니다. 거룩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9월 9일날 조선공화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늦게 선포했느냐? 자기들이 먼저가 아니라 단독 정부를 남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8월 15일날 우리 건국했죠. 북한은 9월 9일 건국했습니다. 자, 건국은 너희들이 먼저 했으니까 단독 정부 핑계를 남쪽에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래 또 6월달에 10월이죠. 여순 반란 사건, 14년대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제주도의 4.3 사건을 진압하러 가는데 그건 동족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때 민족 탈영하고 공산민족주의를 이용한 겁니다. 공산주의 민족주의. 민족이 여호와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밑에 민족이 있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하고 민족은 대치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민족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한 세력, 이것이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요즘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에 또 12월 초에 오늘 말하는 그 국가보안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12월 달에 유엔 파리 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승인, 정부 수립이라는 게 건국 승인하는 것이죠. 수립을 승인하게 되는데 그 수석 대표가 장면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 오늘날 카톨릭에서 정치가로 키운 인물이 장면이었고 그분이 수석 대표를 해서 김한란이라든가 조병옥 씨라든가 또 정일영 이런 인물들을 또 모윤숙 이런 인물들을 같이 뉴욕으로 갔다가 파리로 가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3개월 동안 50여 개의 유엔 대표를 만난다고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한국 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던 그 일화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심심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 주민대사로 장면이 발탁되었고 장면이 초대 주민대사로 발탁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카톨릭 세력이 미국에서 그때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카톨릭 세력에게 한국의 유엔 로부터의 국가적인 승인을 얻어달라는 것이고 또 장면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했습니다. 또 아주 미남자하고 그래서 발탁이 되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은 대미 외교, 대유엔 외교를 강화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되면서 국회 불합치 사건이 터졌는데 49년 봄입니다. 국회 부의장 김약수라는 인물이 12명의 좌파들 성향 국회의원들과 연루가 되는데 양군 철수하라. 북한과 남한의 양군 소련군 미군들을 철수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오제도 검사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감옥소에 있었는데 재면한 게 12~13명이 되는데 6.25 때 감옥소에 옥문이 열리면서 전부 다 북으로 도주를 했는데 한 사람만 북한으로 가기를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국회 불합치 사건이 지금 생각하면 이건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한 행동 보면 이건 약과지요. 예? 지금은 어마어마한 반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항상 한국에서는 그 간첩이라든가 불합치가 압력하는 데는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해 6월달에 49년 6월달에 김국 암살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안두희 서청 멤버하고 한독당의 비밀 요원으로 보석이 된 인물인데 결국은 이분이 회고를 보면은 거기에 49년도에 강원도에 강태무라든가 이런 중대단들이 강원도에서 중대병력으로 월북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여러분 건국전쟁 2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여기에 김구한테 안두희가 찾아가가지고 강태무가 월북한 사건, 요순 반란 사건의 한독당 개입 여부 그 선생님이 어찌 된 겁니까? 해명하시오. 그러니까 김구가 해명을 하면 될 텐데 이 자식이 어째 반만 금방지게 하면서 이제 막 벼를 던지고 막 피책 던지고 해서 폭행일부 직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총격전이 벌어지고 권총으로 이제 김구를 사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해 49년 10월달에 제주 4.3 사건을 진압한 한병선 대령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 진압 부대가 어디에 투입됐냐면은 49년도 가을에는 전 지역에 걸쳐서 강원도 해주 전 지역에 걸쳐 38선에서 국군과 북한군과의 커버 작은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도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해주는 그 당시에 38선 이남에 있었거든요. 지금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해주는 지금 박한익이가 출판사 차례가 대남진행한다는 것이 해주였는데 그 해주에 북한군이 따발총을 들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전멸을 했습니다. 국군이 전멸을. 왜냐? 이 무기가 지금 또 기관총으로 갈긴단 말이에요. 병력과 무기에서 국군이 게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민들을 도피를 하는데 배가 부족해가지고 다 보내고 결국은 도피를 못하고 배가 부족해가지고 결국
정밀한 전투가 있습니다. 또 50년 초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그 애치슨 그 라인이 애치슨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이 국무장관. 그게 뭐냐면 미국의 극동에서의 방어선은 한국과 대만은 제외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일성이 알고 이거 되네, 말 되네. 해서 급하게 모택동하고 스탈린에게 연락해가지고 형님들 이제 한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판을 불러일으킨 것이 애치슨 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무장 애치슨이 직접 봄에 와가지고 산발선을 봤는데 많은 것까지 이렇게 봤다 그래요. 아, 노 프라블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야.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를 느껴가지고 아시아에서도 집단 방어를 모색을 해야 되겠다. 나토식으로 방위를 모색했다 그러는데 미국이 거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유럽식 나토 방위 체제를 못 만들었고,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하나 있습니다. 49년도에 농지 계획입니다. 그게 히트쳤는데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46년 2월 달부터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46년 봄에 북한에서는 농지 몰수 일제 친일파들 몰수하고 무상 배분을 해가지고 그것이 남한에서 농민들에게 이제 상당히 선동거리가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김성수 쪽에 한민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농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민당의 김성수 씨가 이것을 협조를 안 했으면은 못할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늦추면은 농민들 공산화되니까 서둘러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협조를 했고 그 시행법을 이래 해가지고 상당히 계속 한 몇 달을 끌었어요. 이 시행법이 지지부지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6.25 전쟁 한두 달 나가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별 명령으로 이 농지개혁 불화 이런 거를 빨리 추진하라 해가지고 각 공무원에게 강제적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민들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약간 개정이 기법이 미지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걸 서두르면서 추진하고 바로 한 달 뒤에 6.25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전 효과에서 농민들이 완장 참여해서 니 땅 내 땅 하고 인민군에서 말려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농지개혁의 성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냐면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미국에 세계적으로 보내는 공짜 무상원조 PLO 408이라는 게 있습니다. PLO 408 미국 원조인데 무상원조 대표적인 것이 강냉이잖아요. 강냉이 밀가루하고 강냉이인데 미국 가보니까 이 옥수수는 돼지들 사료예요. 동물들 사료더라고 옥수수가. 우리는 막 맛있어서 막 먹는데. 그 다음에 쌀 밀가루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들어온 밀가루를 공짜로 준 거를 정부가 대만에서 중국이라든가 대만에서 먹는 중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싸게 팔았어요. 전국에 그래서 짜장면집이 성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짜장면 짬뽕이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중국 요리의 맛을 들려주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밀가루로 강냉이를 팔아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부 예산으로 책정된 거예요. 그 버는 돈으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고 이 이승만 박사의 참모였던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던 로버트 올리버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하고 레터하고 쓰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48년 건국 당시에 우리나라 GNP가 87달러였어요. 87달러.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6.25 끝나고 20년 정권 내내 우리나라의 GNP가 90달러, 100달러가 안 돼요. 계속 80달러, 90달러 해가지고 경제적인 빈곤은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3.1 부정선거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커리를 보면 교육 보면은 신학, 국제정치, 외교, 법, 역사 이런 거지 경제학은 없어요. 독립이 우선이니까 경제학은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제 근대화를 했지만은 경제학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런 것은 막 훨씬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47년 여러분 알다시피 1947년에 토르만 독도이 있었고 마샬 플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터키의 공산주의 스탈린의 원조로 받은 공산 반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유럽에서 트루만 독트린 마샬 플랜이 있으면서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와의 대결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49년에 여러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결성된 게 1949년인데 소속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공국가로서 이득이 있느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 미국의 원조가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지금 뭐 베네수엘라, 이란이라든가 이런 호메니 뭐 죽었다고 말 나오는데 또 쿠바 해가지고 전개 두드려 떼면은 뭐 우리나라 언제 올지 생각할 수 있는데 2차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나토, 마샬 플랜, 트루만 독트린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최우선 지역이 어딥니까? 유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말고 유럽에 빵가루든지 무기든지 달러든지 유럽을 많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병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미 군부에서는 국방부하고 국무부가 이견이 생기는 거다. 자, 유럽에 아예 물자하고 빵가루라든가 많이 가야 되는데 아시아에 줄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럽에 소련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도 유럽에 가야 되니까 여기 병력을 빼야 된다 하는 게 국방부 입장이에요. 군부. 국무부는 거기에 선교사로도 자료가 많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보고받은 거예요. 아, 이거 철군을 서두르면 안 된다. 미 국무부하고 국방부하고 한국의 철군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어요. 오히려 미 국무부가 철군을 서두르면 안 된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력 때문에 유럽에서 필요한 병력 때문에 당장 터키, 그리스 이런 나라에 반환시키기 때문에 군부를 여기서 병력을 빼더라도 해야 된다. 또 49년도에 유엔이 우리나라를 승인을 하면은 미리 약속해버렸다. 하지도 약속하고 이승만에게 우리는 철수하겠다.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2차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세계를 대통령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그 트럼프가 있으면은 국방장관이고 국무장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반지가 제일 장관이 누구냐? 반지. 그럼 여러분 수수께끼죠. 국방부 장관이 반지 될까? 국무장관이 반지 될까? 근데 2차전이 끝나고 나서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반지 된 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무장관도. 그래서 국방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육군 정보부에서 북한의 병력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정보부에서 계속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미 북한의 군대는 12만 명 정비군, 그 다음에 소련이 탱크를 갖다가 심어주고 또 북한을 시베리아에서 빼앗은 일본 관동군의 무기, 이 중무장을 전부 다 북한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떤 경우야? 군대가 약 2만 5천 3만 명이 됩니다. 국방경비대. 경무장 했는데 탱크 한 대도 없이. 그 다음에 이거 주로 이제 뭐냐면은 일본군이 남한에서는 가장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그 땅굴 팔았어요. 땅굴 팔아가지고 거기에 땅굴 무지하게 팔았어요. 일본 군대의 포탄이라든가 뭐 비행장이라든가 해가 무기를 잔뜩 갖다 놨는데 기관총이든 장총 이런 걸 미군이 그걸 압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찰이라든가 이런 군대를 중무장시킨 게 아니라 일본은 괜찮은 거는 내가 다 있는데 일본 본토에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거는 물속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 기록이 나와요, 사진이. 그러니까 그게 스탈린은 북조는 기조가 해가지고 무장을 시켜서 이걸 치겠다는 계산이 들어있었고 3년 동안에 미군은 신사통치 좌우위계가 소련지를 보고 하지 뭐 일본 소독해가지고 다른데 바쁘단 말이야. 해서 한국이 뭐 설마 하면서 대충 하지 하면서 결국은 이 남북한의 무장력에서 밀렸다는 것이고 마지막 6.25는 이게 항상 자익적인데 지금 북한의 조만식이가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조만식이가 포로가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의 김상용이라든가 남로당의 수계급들이 이제 잡혀가 있었는데 남북한의 조만식이를 들어오게 하고 포로 교환사 남쪽으로 오게 하고 김상용이라든가 남로당 핵심 멤버들을 교환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북한에서 대남 평화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바로 6.25가 터진 건데 더 웃기는 거는 6.25 전날에 그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있어요. 배불뚝 이렇게 나온 나라.
군인들하고 교수는 배가 안 나와야 돼 이게. 근데 요번에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해리슨가 저 당선때 불러가지고 군인들 야단친 거 알죠? 지난번에. 네. 뭔 야단치느냐? 당신들 군인들 배때지가 나오면 당신 해고시킨다, 자른다, 별 자른다 하는 게 그 유명한 말입니다. 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수 생활하면서 배가 안 나오게 참 관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가 배 나오면 저 교수 공부한다 할 거 아니에요. 인식이. 그래서 상당히 배 관리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적이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소문이 나면 술만 마시고 양주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양주를. 6월 24일에 미군들하고 댄스 미나노 이대식 뭐 댄스 파티를 하면서 양주를 뭐 미군들 양주 갖다 주니까 수도 없이 마셨는데 새벽 4시에 4시부터 2시간 동안 바퀴코를 때렸는데 북한 전방 3번 전방에서 했는데 얼마나 술이 뜨게 돼가지고 이 사람을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을 깨우지를 못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어. 그것이 유교의 그 전사입니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